강체가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 강체를 이루는 요 강체를 이루는 성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분을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쪼갤 수 있는데, 이거는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쪼갤 수 있는데, 뭐 계속 수도 없이 쪼갤 수 있죠. 저게 강체의 특성이 사실은 연속체라는 건데, 얘가 원래는 무한대로 다 쪼갤 수 있는데, 어떤 굉장히 작은 어떤 조각조각으로 나눌 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강체를 이루는 각 성분을 이 각 성분이 있다면 성분이 질량이 있을 거고요. 그 성분이 그리고 저 돌아갈 때 어떤 속도를 갖고 있는지 또는 속력을 갖고 있는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강체의 각 성분의 질량을 M1, M2 쭉 해서, 마치 예전에 운동량 같은 거 얘기할 때, 질량 중심 같은 거 얘기할 때, 어떤 입자의 개, 시스템을 생각할 때 N개의 입자의 질량을 생각할 수 있고, 저거의 질량 중심을 생각하려면 저 각각의 M에다가 좌표를 다 곱해가지고 더한 다음에 전체 질량으로 나누면 된다, 그런 얘기했는데, 비슷하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입자의 질량이 M1, 두 번째 입자의 질량이 M2,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운동에 대해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이거의 속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1인 입자는 V1이라는 속도를 갖고 있고, 뭐 벡터긴 한데 일단 크기를 쓰겠습니다. 일단 사실 방향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V2 있고 쭉 있어서 Vn까지 있습니다. 이거라고 하면, 근데 이거 잘 보시면 강체의 특성이 모든 성분이 같은 각속도, 각가속도 또는 각도만큼 돌아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얼핏 여러분이 생각하면은 이 속도는 그냥 다 똑같은 거 아닌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얘가 지금 두 가지를 떼서 생각해 볼게요. 요 끝에 달린 물체가 있고, 요 회전축에 가까운 물체가 있습니다. 지금 끝에 달린 물체는 얘는 한 바퀴 돌아갈 때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 하면 요런 식으로 돌아가죠. 근데 저 회전축 가까이 있는 거는 요런 식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저 두 개를 비교하면 같은 시간에 각도가 똑같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각도가 똑같이 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얘는 이만큼 이동했는데 얘는 요만큼밖에 이동 안 했죠. 그래서 저 두 가지 중에서 그 회전축에 가까운 거는 사실은 속력은, 그러니까 선속력이라고 부르는, 실제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는 얘는 짧고요, 얘는 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 달라요. 저게 저 질량 성분이 회전축에서 가까이인지 멀리 있는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요때 요 강체에 전체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이 강체 전체 운동 에너지는 저 강체를 이루는 저 N개의 성분 있죠. 이거를 이제 1, 2, 3이라고 썼지만 N개로 다 쪼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의 전체 운동 에너지는 저 강체를 이루는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전부 더하면 됩니다. 시스템의 운동 에너지 같은 거기 때문에, 그 당구공 충돌 문제에서는, 또는 그 1차원 충돌 문제에서는 K1, K2라고 쓴 것처럼 저 운동 에너지는 다 더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 M1V1 제곱 더하기 2분의 1 M2V2 제곱 더하기 쭉 해서 2분의 1 MNVN 제곱까지 쭉 다 더하는 거죠. 이거를 근데 계속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우리에게는 시그마라는 좋은 기호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게 됩니다. MIVI 제곱이라고 쓰는 거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운동에너지 공식인데, 저 강체를 이루는 구성 성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저렇게 더해준 것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제 요 V에 한번 집중을 해봅시다. V라는 게 이게 뭔지. 저 V라는 거는 선속도입니다. 얘가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하고 있는지 각도랑 상관없이. 근데 아까 뭐를 배웠냐면 우리가 각속도랑 선속도 관계가 이거라고 배웠어. 그러니까 여기서 얘랑 얘가 지금 안쪽에 있는 색깔을 다르게 칠하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안쪽에 있는 요 부분이랑 바깥쪽에 있는 요 부분이 지금 속도는 선속도는 분명히 다른데 각속도는 똑같아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각속도 다르면 저 물체가 쪼개지는 겁니다. 저 각속도가 같은데 선속도는 어떻게 다르냐면 얘가 반지름이 그러니까 회전축에서부터의 반지름이 얘는 요만큼이고 얘는 이만큼이니까 정확히 그 반지름에 비례하는 것만큼의 속도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 VI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 VI는 I번째 입자가 요 돌아가는 요 호를 따라서 돌아가는 걸 따라서 호가 단위 시간당 얼마나 이렇게 쓸고 지나가는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RI의 세타 I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저거는 다른 게 아니고 저건 물리에서 온 게 아니고 저 수학에서 온 겁니다. 각도라는 것 자체가 R분의 S로 정의되니까 S는 다시 R 곱하기 세타로 쓸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저 반지름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회전하는데 여기서 반지름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은 역시 이 물체가 형태 유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지름은 계속 유지돼야 됩니다. 반지름이 유지가 되니까 RI가 나오고요. 그러면 남은 게 각도가 얼마나 변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RI의 오메가 I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쓰고 보니까 그냥 V는 R 오메가 이거를 그냥 저 I라는 입자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쓴 것 뿐입니다. 저거를 대입해주면 괜히 뭐 쓸데없이 복잡하게 쓰는 것 같지만 이거를 가다 보면 되게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되니까 따라봅시다. RI 제곱 오메가 I 제곱에 요거를 다 더한 게 전체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근데 저 시그마 기호 보면은 맨날 저기서 상수가 곱해져 있는 거는 밖으로 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배 법칙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제일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2분의 1을 밖으로 뺄 거예요. 근데 지금 저기 MI, RI, 오메가 I 중에서 저 아래 첨자 I를 안 써도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강체를 구성하는 모든 성분이 같은 각속도로 움직인다. 각속도가 오메가 I. 그럼 이거는 요 강체를 구성하는 모든 저 성분은 이게 회전축에서 가깝든 멀든 상관없이 오메가가 똑같아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정의할 때 이 세 개를 쓰는데 그냥 오메가라고 아래 첨자 안 쓰고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 강체 전체의 각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상수가 어떻게 되냐면 요게 오메가 I라고 쓰긴 했는데 사실은 이게 모든 I에 대해서 그냥 오메가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강체를 대표하는 어떤 각속도가 딱 나온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오메가로 쓸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저 I에 대해서 더하는 거랑 상관없으니까 마치 2분의 1과 똑같은 역할을 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2분의 1 오메가 제곱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이거는 밖으로 못 뺍니다. 이거는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까지 이렇게 괄호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체 운동에너지 어떻게 썼냐면 2분의 1에 요렇게 생긴 어떤 양이 하나 나오고요. 이거 곱하기 오메가 제곱입니다. 저게 뭐냐? 저 가운데 제가 괄호 쳐놓은 거. 요거 잘 보면은 지금 얘는 지금
i번째 질량이 뭔지, 그리고 요 질량이 회전축에서 얼마만큼의 거리에 있는지, 이거에만 관계돼 있어요. 실제로 강체가 얼마나 빠르게 돌고 있는지랑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양입니다. 소위 이거는 지오메트릭한,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얘가 강체가 어떻게 생겼는지에만 관련되는 그런 양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중요한 양인데,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거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따로 쓰도록 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i라고 부르고요. 대문자 i라고 부르고, 요렇게 쓰는 거죠. 요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량을 더하는 것 같은데, 약간 예전에 저희가 질량 중심 얘기할 때처럼 질량을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질량에다가 저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제곱을 곱하고요. 그거를 전부 다 더하는 거.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완성 모멘트라고 하고요. 모먼트라고 안 하고 모멘트라고 하는데 영어로도 어차피 같은 발음일 것 같은데, 또는 교과서에 따라서 회전관성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회전관성이란 말이 조금 더 입에 붙는데 어쨌든 이게 그래서 어떤 양인데 이 양의 의미는 생각해 보시면, 저 관성 모멘트 또는 회전관성이 이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입자들의 질량을 그 입자가 위치한 곳이 회전축에서 얼마나 먼지 저 거리의 제곱으로 곱한 다음에 전부 다 더한 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질량이 있는데 회전축이 여기 있습니다. 항상 회전축을 생각해야 돼요. 돌고 있는 거. 이거 주변으로. mi라는 게 똑같이 있어도 여기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 있는 mj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ri만큼 있고 이거는 rj만큼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저 두 개가 질량이 똑같더라도 ri보다 rj가 더 크죠. 회전축에서 더 멀리 있죠. 그래서 이거보다 이게 더 큰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소위 관성 모멘트 또는 회전관성이라고 불리는 요 양이 관성 모멘트나 회전관성이라고 불리는 요 양이 요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 공식을 다시 써보면, 지금 요렇게 썼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저 시그마 어쩌고 저 양 곱하기 오메가 제곱으로 썼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라고 아주 깔끔하게 쓴 것 같은데, 물론 이걸 깔끔하게 쓰기 위해서 I를 미리 좀 계산해놔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잘 보면 모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 에너지에서 2분의 1 mv 제곱하는 거랑 되게 닮았습니다. 그 2분의 1 mv 제곱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로테이션일 때, 이거는 회전 운동에 대한 운동 에너지라는 뜻으로 회전 운동 에너지라고 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병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비교를 해보면 2분의 1은 그대로 있고, 병진 운동에서 질량 역할을
지금 여기서는 회전운동의 에너지에서는 회전관성이 하고 있습니다. 정지운동 에너지에서의 속력 역할을, 속력 제곱 역할을 회전운동 에너지에서는 각속도의 제곱이 하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요. 속도가 빠를수록, 속력이 빠를수록 운동에너지 커진다. 그리고 빠르게 돌아갈수록, 굉장히 단위 시간에 많은 각도를 이렇게 수입할수록 회전운동 에너지가 커진다. 이해가 되죠? 비례상수가 지금 여기는 질량이고 여기는 회전관성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속도라도 질량이 크면 운동 에너지가 큰 것처럼 똑같은 각속도로 돌아가고 있더라도 회전관성이 크면은 회전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보시면은 그래서 얘가 지금 요렇게 이거는 요렇게 돌고 있고 얘는 이렇게 돌고 있다고 치면은 저 두 개 중에서 저 회전 운동에 에너지 입장에서 기여하고 있는 게 다릅니다. 각속도가 똑같아도 안쪽으로 돌고 있는 이거는 에너지에 적게 기여하고요. 바깥쪽으로 도는 건 에너지에 많이 기여하죠. 그게 정확하게 이 회전관성, 여기 성분으로 들어가는 이 비율만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전에 배운 관성의 법칙 그런 거랑 연결했는데 질량이 크면 클수록 이거잖아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같은 힘을 작용했을 때 가속도가 작습니다. F는 ma인데 A는 이제 M분의 F라고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요 관성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사실은 회전 관성이라 부르는데, 요 관성의 역할을 하는 게 크면 클수록 똑같은 가속도를 주기 위해서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걸 회전 운동으로 그대로 옮겨와서 얘기를 해보면, 요 회전 관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얘가 회전을 일으키는 어떤 힘, 나중에 이거를 소위 토크라고 배울 텐데, 회전을 일으키는 어떤 힘을 가했을 때 얘가 회전을 시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또는 이미 회전하고 있는 게 있다면 이걸 멈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거를 결정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물체가 있다고 했을 때 회전 반경을 되게 작게 해서 돌고 있는 부분이 있고 멀리에서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둘 중에 에너지 입장에서도 얘가 더 많이 기여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거를 돌리기 시작하려고 하면은 어떤 게 돌리기 쉬운가 이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게 좀 더 여러분한테 와닿을 텐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요렇게 생긴 어떤 물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요렇게 생긴 물체가 있습니다. 이거를 돌려보자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얘랑 이거랑 질량이 똑같은데 요렇게 생긴 물체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요렇게 생긴 물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얘를 돌립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이 직관적으로도 아는 건데, 저 UFO처럼 생긴 요렇게 생긴 물체가 있고 여기 아령처럼 생긴 물체가 있다고 했을 때 저 돌리는 게 둘 다 질량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직관적으로도 여러분이 저거 오른쪽이 돌리기가 뭔가 더 어려울 것 같죠? 그냥 생각해봐도. 그래서 그게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 유공식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거 사실은 적분꼴로 써야 되는데 좀 어려우니까 요 성분을 이루는 이 회전관성을 이루는 요 공식의 뜻 자체가 여기는 지금 회전축에서 가까운 쪽에 질량이 많이 몰려있죠. 여기는 회전축에서 먼 쪽에 질량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쪽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전체 질량이 둘 다 똑같다고 하더라도 왼쪽이 똑같은 재료를 곱해서 더하는데 오른쪽은 작은 숫자가 많이 곱해지고
왼쪽은 작은 숫자가 많이 곱해지고 오른쪽은 큰 숫자가 많이 곱해지겠죠. 반지름 여기서 그 그러니까 회전축에서 멀리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오른쪽이 회전관성 입장에서는 이걸 오메가 I1이고 I2라고 하면 회전관성 입장에서 이게 더 훨씬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관성의 성질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 회전을 시키기도 어렵고 돌고 있는 게 있다면 멈추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관을 여기다 대입하면은 저 회전관성 항상 이거 회전 운동이 항상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많이 포기를 하곤 하는데 이런 걸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쓴 게 있는데 요 회전관성 또는 관성 모멘트는 영어로 쓰면 이렇게 합니다.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또는 로테이셔널 이너시아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는 그래서 요 물체를 회전이 아니라 그냥 가속시킨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직선 운동을 시킨다고 생각하면은 모양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F는 MA에 따라서 그 가속도가 정해질 텐데. 근데 회전을 시킨다고 생각하면은 얘가 회전축 쪽에 요렇게 모여 있는지 아니면 요렇게 돼 있는지 이거에 따라 되게 다릅니다. 뭐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길쭉한 뭐 연필 같은 거 생각하면은 얘를 요렇게 돌리는 거랑 요렇게 돌리는 거랑 뭐 이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중요한 게 지금 요 양 자체 회전관성 자체는 실제로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랑 아무 상관없이 요 물체의 질량이 그냥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로 그냥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질량의 총합뿐만이 아니라 질량이 공간에 따라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질량이 있다면 제가 아까 요렇게 생긴 물체랑 요렇게 생긴 물체 예를 들어서 들었듯이 같은 질량이라도 얘가 회전축 근방에서 거리에 따라서 질량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말하자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질량이 작아지는 형태고 여기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오히려 질량이 커지는 형태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다른 회전관성을 준다는 거예요. 즉 같은 질량이라면 회전축에서 최대한 멀리 질량 요소들이 분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게 큰 회전관성 값을 주게 됩니다.